자, 두 번째는 뭐 직접적인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. 일종의 수수료 장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것도 이미 뭐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형태예요. 예, 요즘에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하자. 그냥 어떤 특정 업종을 정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마케팅을 하자. 그래서 거기서 성과를 내자. 이러한 어떤 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에어컨 청소나 퀵배송 이렇게 어떤 간단한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. 예, 블로그 마케팅이 가능한 거의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게 어떤 업체를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업체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업종만 정하고 그냥 순수하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. 그렇게 한 다음에 계약이 돼서 작업자를 내가 그냥 연결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중간에 있어서 고객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자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. 뭐 그 작업자는 자주 진행한다면 어떤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자가 될 수도 있고, 만약 이 작업자의 스케줄이 안 된다? 그러면 다른 작업자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중간에 껴있고 나는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해서 고객을 가져오고 이것을 작업자에게 연결을 하는 형태인데, 그 사이에 어떤 마진을 정해서 마진을 책정을 해서 그 사이의 마진만큼 내가 먹는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이고요. 그러려면 아무래도 내가 직접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구체적인 견적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. 뭐 견적을 알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,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다가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견적이 적절한 견적이구나를 확인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내가 영업을 할 때도 그러한 견적으로 제의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견적 제시가 가능해야 돼요. 뭐 에어컨 청소 어디 뭐 몇 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?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견적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내가 제시를 할 것인지,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마진을 이제 붙여서 계약을 성공한 다음에 실제 작업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, 훨씬 더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에, 이거는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냥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고 일종의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예요. 그냥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. 중개업체를 하는 거죠. 중개.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를 제가 수익으로 얻어가는 것이고,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, 한 작업자랑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작업자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사례를 내가 만약에 연결을 했다 하면은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진을 이제 전달을 받는 조건으로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받아서 또 그것에 대한 마케팅 후기 포스팅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드렸다, 이러한 내용의 포스팅을 또 진행을 해서 노출을 시도하고 거기서 또 마케팅 효과를 발생을 시켜서 또 그것이 선순환 되도록, 점점 할수록, 이것은 마케팅 할수록 누적이 될수록 당연히 수익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블로그 관리 대행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에는 누적 포스팅 개수와 최근 활동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, 특히 누적 포스팅 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블로그의 주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익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욱더 고객 문의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나의 사례는 점점 쌓일 수밖에 없고요. 그렇게 작업자들도 이 업체가 좀 잘해준다, 이러한 어떤 또 업체에 대한 이해도 쌓일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,
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연결을 하느냐. 내가 아예 뭐 견적도 하고 뭐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할 거면 뭐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, 그냥 어느 정도의 견적만 맞추고 마진만 맞춘 다음에 그 작업자한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. 뭐 이거는 방법에 따라서,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직접 좀 영업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어떤 업체에 의뢰를 받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체고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영업에 나서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사실은 큰 부분이 있고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잡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투잡은 사실은 좀 어렵다, 이렇게 단순한 건이 아니면 투잡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. 막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잡보다는 좀 원잡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솔직히 세 가지 방식,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수익성이 큰 방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 방식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같은 데를 보면은 그렇게 중개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. 한번 뭐 실제 예시를 살짝 들어드리면,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. 이런 D2M 같은 회사, 요런 회사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중개 업체예요. 예. 이 블로그는 진짜 어느 인테리어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도 다 D2M 관련 그런 블로그가 나오는데, 여기는 이렇게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이제 고객을 수주하고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제 그런 공사를 넘겨주면서 10% 정도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인테리어 업체는 보통 단가가 크잖아요. 뭐 3천만원, 4천만원, 뭐 억 단위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, 거기서 10%뭐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서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떼어간다?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큰 수익이고, 별도의 뭐 자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 중간 수익만 먹는 형태라서 굉장히 사실은 사업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. 요즘에는 다 이런 어떤 플랫폼화 시키고 어떤 수수료화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만 공격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다면 수익성은 당연히 가장 큰 부분인데, 당연히 투잡은 좀 어려울 수 있다, 이런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